자, 일어나고 시작합시다. 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까지가 보통 중간고사 범위입니다. 중간고사 범위까지의 내용을 개념적으로 확인했다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부터가 보통 이제 기말고사 범위가 되는데, 단어는 이제 명제라는 단어냐. 일단은 여기도 집합 처음에 배웠을 때처럼 막 용어들 배우고 새로운 단어들, 정의들, 표현 방법들 이런 거 배우다가 나중 가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엮이냐면 집합 있죠. 집합이랑 사실 같은 단원이라는 게 나중에 또 얘기가 나오거든. 그래서 명제랑 집합은 서로 같은 단원인데 표현 방식만 다른 단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집합을 풀 때 명제를 쓰기도 하고 명제라는 문제를 풀 때 집합의 내용을 쓰기도 하니까, 자, 여기는 일단 집합 공부가 안 돼 있으면 나중에 또 문제 풀 수가 없는 상태니까 잘 좀 하시고, 명제는 이제 제일 처음에 이런 얘기예요. 제일 처음에는 이런 거부터 나왔던 것 같아. 명제가 일단 뭐냐? 이거야. 명제는 뭐냐면 참 또는 거짓을, 정의를 정확히 기억해야 돼. 분명히 할 수 있는 식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문장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거든. 명제라는 거는 이게 진짜냐 아니면은 거짓이냐 이것을 분명히 결정할 수 있는 식 또는 문장이라 그러고요. 얘랑 대항마로 뭐가 있냐면 조건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참 또는 거짓이 분명하지 않다. 때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 있다. 이런 걸 가지고 조건이라고 하거든. 단원 이제 도입부니까 좀 천천히 갈게요. 또 봐봐.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문영이네. 남자다. 명제냐라고 물어보면 명제일까? 일단 아니라고 하면은 전 남자고요. 얘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뭐라고 하냐면 명제라고 해. 근데 이게 참일까 거짓일까? 참이겠죠. 정확히 이제 풀 문장으로는 참. 왜 웃기지? 자, 참인 명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숫자로 한번 가봅시다. 자, 1은 소수이다. 명제일까? 명제 맞아. 왜냐면 1은 소수가 정확하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명제야. 그런데 무슨 명제라고 쓰시면 되냐면 거짓인 명제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거짓이 분명하죠. 하나 더. 운영이는 못생겼다. 잘생겼다라고 하니까 지랄을 하더라고. 운영이는 못생겼다라고 써볼게요. 명제. 명제가? 아니죠. 왜냐면 이제 저희 엄마는 저를 잘생겼다고 맨날 얘기를 하고 전제 대비하는 걸 하시거든. 얘는 명제가 아니야. 이런 거 이제 조건이야. 참거짓이 명확하지가 않죠. 자, 숫자로 한번 써봅시다. 제가 이제 식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잘 들어봐요. x 더하기 2는 2x 빼기 3이다. 이렇게 해서 방정식을 하나 만들어 보자. 얘는 x가 몇일 때 성립해? 방정식의 해가 얼마야? x가 5면은 이 방정식은 참이 되지. 그런데 x가 5가 아니면은 등식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거짓이죠. 얘는 때에 따라서 x가 5일 땐 참이고 5가 아닐 땐 거짓이기 때문에 저희는 명제가 아니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도로 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나중에 좀 다양하게 예시를 볼 거지만 저희가 많이 배웠던 공수 1에서 2차 부등식 얘기가 또 많이 나오거든. 자, 질문해 볼게. x의 제곱
x는 실수야. 실수의 사각형을 얘기해보자. 자, 이거 명제일까 조건일까? 명제야. 자, 저 부등식이 항상 성립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따져보면 되죠. 자, 항상 성립하는 거 맞지? 판별식보다 작으니까. 그래서 얘는 명제고 참인 명제야. 앞으로 참 쓰기 귀찮으니까 t라고 쓸게요. 참인 명제. 아 근데 이제 이렇게 x의 제곱 빼기 x 빼기 2가 0보다 작다. 자 이렇게 썼어. 얘 같은 경우는 명제일까? 자 얘는 x에다가 막 100 이런 거 넣으면 성립 안 하죠. 근데 뭐 x에다가 0 이런 거 넣으면 성립하잖아. 때에 따라 성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자 이런 건 이제 명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조건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정의를 했어요. 명제라는 것은 참 또는 거짓이 분명하다 이 정도고, 그 반대로 이제 조건이라는 건 참 것이 명확하지 않다 이건데, 자, 너네가 읽어봅시다. 책에 설명이 잘 써있기 때문에 140페이지에 있는 1번, 2번 쓱 읽어봐. 이 정도는 읽을 수 있지? 지난번에 이제 집합 시험 보는데 1번 틀린 인간들이 많더라고. 유심히 또 봐봐. 이거 똑같은 형태로 나올 수 있겠지. 자, 141페이지에 있는 필수 예제 1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 봅니다. 명제인 것을 찾고 그 다음에 참거짓을 판단까지 해달라고 돼 있거든. 천천히 해봐. 자, 1번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합이 180도가 맞니? 그럼 얘는 참인 명제. 2번은 부등식이 2부터 6까지면 성립하고 그 외에는 성립하지 않는 거잖아. 2번 같은 걸 조건이라고 하고요. 3번은 4랑 6의 최종 배수는 12니까 거짓인 명제고요. 4번은 참인 명제가 되겠죠. 한 번만 더 합시다. 1-2번 한 번만 더 해볼게요. 1-2번에 있는 4개 한 번만 더 해봐. 해보자. 1번 정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 맞죠? 3인 명제고요. 자, 2번은 뭐 부등식이 지금 어때요? 2번은 살짝 볼까? x 더하기 2x가 3x 빼기 5보다 크다 이런 부등식이 있는데 이거 지금 다 날라가잖아. 결국은 0이 마이너스 5보다 크다라는 건데 얘는 성립을 해 안 해? 이건 성립을 안 하, 아니, 성립을 하죠. 성립을 하니까 무슨 명제냐면 3인 명제가 되는 거야. 항상 성립하니까. 3번 3의 배수는 9의 배수이다. 자, 일단은 정확하게 틀린 문제이기 때문에 거짓인 명제고요. 4번은 x값에 따라서 성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명제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제가 일단 처음에 말씀드렸던 얘기를 이제 진행을 해볼 겁니다. 자, 명제 단원의 개념은 이 정도가 끝이거든. 명제가 이렇다 정도인데, 자, 제가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집합
집합이랑 엮어서 섞을 겁니다. 명제 내용도 추가하면서 집합이랑 내용을 섞을 건데요. 일단 이렇게 갑시다. 우리가 옛날 교육과정에서는 이제 집합과 명제였어요, 단원이. 집합과 명제로서 같이 배웠어야 되는 단원인데 이제 내용을 합쳐볼게요. 자, 일단 저희가 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알파벳으로 표기할 때 보통 대문자로 표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집합 보통 대문자로 하잖아. 그러니까 저희가 명제 또는 조건 있죠. 자, 명제가 됐든 조건이 됐든 얘네들은 일단은 무슨 문자로 표현을 하는 게 약간 룰이냐면 보통 소문자로 표기를 하는 게 일단 룰이야. 집합이 대문자면 명제 또는 조건은 소문자로 표기를 해.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소문자 P를 하나 가져올게요. 소문자 P를 하나 가져왔어요. 자, 얘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2에 이렇게 하자. 8에 약수라고 하자. 명제야 조건이야? 조건이야. 1, 2, 4, 8이면은 해당하는 거고 그 외의 숫자는 해당을 안 하잖아. 얘는 조건이지. 조건 P라고 읽어. 그럼 8의 약수에 해당하는 게 어떤 게 있니 얘들아? 양의 약수 1, 2, 4, 8이 이렇게 있잖아. 그렇지? 자,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것들을 나열해서 집합으로 엮어내신 거를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뭐라 부를 거냐면 해당 조건의 진리집합이라고 부를 겁니다.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들을 집합으로 엮어서 표현한 걸 진리집합이라고 얘기할 거고요. 조건을 소문자로 표현했으니까 이 진리집합은 제가 대문자로 P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이 관계를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뭐 하나 더 해볼까? 자, 예를 들어 제가 P 다음에 알파 Q니까 보통 PQ 많이 쓰거든. 자, Q라는 것을 제가 뭐 10 이하 소수라고 이야기하면 이거에 해당하는 숫자들이 뭐가 있냐면 2가 있고 3이 있고 9가 있고 7이 있잖아. 이들을 가지고 제가 집합기호로 엮어내면은 조건 Q의 진리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대문자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라지 Q로 이렇게 엮어주시면 돼요. 진리집합이 뭔지 얘기했고 그 다음에 보통 명제 조건은 소문자로 표시를 하며 대부분 이제 PQRS 이런 거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천천히 가자. 천천히 한번 다시 140페이지로 앞으로 돌아와서 읽어봐. 되게 쉽지? 자, 여기다 봐봐. 내용을 조금씩 확장할 거야. 이제 거기 이제 전체 집합이라는 게 나와 있었잖아. 제가 이제 바운더리를 걸고 갈 건데요. 자, 전체 집합이 예를 들어서 똑같이 갑시다. 뭐 10 이하 자연수다라고 내가 이야기를 해놓고 나서 조건이 있다고 해보자. 조건 P가 있어요. 조건 P를 제가 짝수라고 합시다. 조건 P가 짝수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이에 해당하는 진리집합은 정확하게 대문자 P로서 뭐라고 쓰시면 될까? 2, 4, 6, 8, 10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저희가 지금 배운 용어들이에요. 그럼 여기서 내가 이제 무슨 짓을 할 거냐면 부정이라는 개념을 좀 얘기를 할 거야. 지금부터 이 조건 P를 뭐 할 거냐면 부정이라는 걸 할 건데 부정은 기호로 뭐라 쓰냐면 이 소문자 P 앞에다가 물결 하나 이렇게 표시하시면 돼요. 또 어디 가서 물결 P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 읽을 때는 not P라고 읽으시면 돼요. not P라고 읽어야 돼. 정확한 명칭이 not P야. 어디 가서 물결 P 하면 안 돼요. 자, 그럼 부정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뭔지 아니까
얘들아 짝수를 부정한다라고 하면 이제 뭐가 될 것 같아? 홀수가 되겠지. 짝수가 아니다. 그리고 홀수다라고 표현하면 되겠지. 그럼 이에 해당하는 진리집합은 뭐가 될까? 1, 3, 5, 7, 9 이렇게 되지 않겠니? 그러면 이들 간의 관계를 보니까 자, 본래 조건에 해당하는 진리집합의 원소들을 나열한 것과 그 부정에 해당하는 원소들을 나열했을 때 이들이 정확하게 어떤 관계입니까? 집합에서 배운 얘가 얘 무슨 집합이니? 여집합이죠. 그래서 부정이라는 걸 했을 때는 진리집합에서는 여집합으로 변환된다라는 걸 먼저 캐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을 부정하시면 집합의 대상에선 여집합과 같은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게 일단은 저희가 부정이라는 걸 하는 방법이고 문장을 좀 부정할 줄 알아야 되는데 내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 여기부터 약간 한국말이야. 뭐라고 할까? 좋은 예시가 없을까? 자, 쉬운 것부터. 자, 소수이다. 이런 거를 부정하면은 소수가 아니다 이렇게 되잖아. 이런 말을 부정할 수 있니? 소수 또는 짝수이다. 이런 말이 있어. 부정할 수 있겠어. 소수 또는 짝수다 이런 말은 어떻게 부정할까? 둘 다 아니다가 되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소수가 아니고 한국말 못 써. 소수가 아니고 홀수다. 자, 그러니까 한국어 수업하는 것 같아. 문장을 부정하는 방법을 얘기를 해. 부정하려면 얘도 부정하고 얘도 부정을 하는데요. 어디가 어떻게 바뀌면 또는이라는 게 어떻게 바뀌어요? 그릭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부정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두 번째 사실관계는 뭐냐면 또는이라는 단어 자체를 문장상 부정하려면 그릭으로 변환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는이라는 거는 영어로 and잖아. and는 부정하면은 그리고 병신아 뭐라는 거야? 5월이 또는이고 부정하면 이제 and로 바뀌겠죠. 이렇게 부정하는 방법이 이제 문장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식으로 부정할 수도 있거든. 예를 들어서 자, x가 1보다 크다 이런 부등식이 있다 칩시다. 자, 이 새끼를 부정하려면 어떻게 될까? 1보다 크지 않다니까 작거나 뭐 할까? 같다가 되겠죠. 자, 이게 일단은 식에서 부등식을 부정하는 방법이고 뭐 이것저것 엄청 많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지금 수학 공부하는 게 아닌 것 같고 뭔가 문장 공부하는 느낌인데 정확히 이제 그런 단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천천히 하나씩 해보자. 필수 예제 2번 142페이지로 와서 부정을 말하래요. 말해봐. 해볼게. 문장을 부정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은 홀수도 아니고 소수도 아니래. 얘를 부정하려면 뭘까? 1은 홀수이거나 이거나라 써도 되고 또는이라 써도 돼. 홀수거나 또는 소수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반대 문장을 쓰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수식적으로 얘 같은 경우는 1 이상 10 이하니까 얘를 부정한다고 하면은 1보다 작을 수도 있고 또는 10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지. 이게 서로 상반되는 부정의 개념이다 라는 거야. 밑에 있는 2-2번 해보자.
부정 한번 써볼게. 일단 우리가 첫 번째 제시된 이 복잡한 식의 형태를 보니까 제곱색에 더해서 0이잖아. 셋 다 얼마나 됩니까? 제곱끼리 더해서 0이려면 셋 다 0이어야겠죠? 그럼 얘도 0이고 얘도 0이고 얘도 0이려면은 자 얘네 그냥 문장을 바꾼다 치면은 A랑 B랑 C랑 다 뭐하다? 다 같다가 되겠지. 문장으로 쓰면 A, B, C 모두 같다야. 다 똑같아야 돼 라는 게 본 조건이거든. 그럼 얘를 부정하면 어떻게 될까? 모두 같다를 부정하면 정확히 어떤 문장으로 바꿔야 돼? 다른 것이 존재한다 할까? 다른 것이 존재한다 할까? 모두 다르다 할까? 이거 좀 헷갈려 하더라고. 수학은 아닌 거. 다 똑같아야 돼를 부정한다는 건 다른 것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고 얘가 부정이야. 다 달라야 된다가 아니야. 그러니까 굳이 식으로 쓰면은 A랑 B랑 다르던지 또는 B랑 C랑 다르던지 또는 A랑 C랑 다르던지 이렇게 쓰셔야 맞는 거고요. 모두 다르다라고 하는 A랑 B랑 C랑 모두 다르다라고 쓰는 건 이건 틀려요. 이게 부정이 아니고 얘가 부정이야. 우리가 문장 느낌적으로 뉘앙스를 기억하시면 돼요. 됐는가? 그럼 이제 이 부정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봐봐. 나 좀 볼게. 봐봐. 이 부정 관련해서 이 얘기 하나만 좀 추가를 해봅시다. 예를 들어 제가 문장 하나 쓸 건데요. 잘 들어봐요. 이는 소수이다. 자, 이거 참이니 거짓이니? 이는 소수이다. 참이죠? 참이 명대야. 자, 얘 부정해봐. 이는 소수가 아니다 라고 부정할 수 있지. 그럼 얘 자체는 참이야 거짓이야? 이건 당연히 거짓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떤 관계를 볼 수 있냐면 원래 게 참이잖아. 그럼 부정한 게 뭐가 될까? 거짓이 돼. 그럼 거꾸로 원래 게 거짓이면 부정한 게 참이 돼. 그러니까 서로 상호 반대적인 관계에 있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 명제가 참이면 부정한 거는 무조건 거짓이 될 수밖에 없고, 반대로 저희가 원래 게 거짓이면 부정을 써서 바꿔주시면은 참이 된다라는 서로 반대 개념이라 보시면 됩니다. 요 정도 특징이 있고 너무 당연한 얘기죠. 맨 밑에 있는 2-3번을 봐봐. 부정이 참인 명제인 것을 찾으라는 것을 보시고, 실제로 모든 명제들을 다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부정이 참인 것을 고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게 뭐인 걸 찾아내니까 당신들 눈에 보이는 게 거짓인 걸 찾으라는 거랑 똑같은 말이라는 거야. 부정이 참인 건 지금 눈에 보이는 게 거짓인 걸 찾으면 된다고. 찾아봐. 잠 깨라! 2-3번에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기에 거짓인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기억 일단 거짓. 니은도 말이 안 되죠. 2랑 3이랑 같다 되니까. 디귿도 10은 소수가 아니기 때문에 거짓이고, 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야. 그러니까 부정이 참인 걸 찾으라는 건 원래 게 거짓이라는 걸 찾으라는 얘기가 된다는 거죠. 일단 뭐 너무너무 당연한 이야기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다시 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집합이랑 엮어가지고 표현을 한다라고 했는데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진리집합이 뭐냐 정도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부정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문장으로 변환하는 것 또는 식으로 변환하는 것, 집합의 세상에선 여집합이랑 관련이 있다 정도. 지금부터 집합과 명제의 관계에 대해서 예시를 들면서 갈 건데, 이제 저희가 합집합이랑 교집합이랑 그 다음에 얘네 엮어서 여집합이랑 같이 드모르간의 법칙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이해를 좀 해볼 겁니다. 좀 봐요.
예시를 줄 거야. 전체 집합이 있어. 10 이하의 자연수다라고 그냥 대충 가정할게. 제가 지금부터 두 개의 조건을 쓸 겁니다. P랑 Q가 이렇게 있다 해볼게요. 조건 P를 뭐라고 쓸까 하면은 8의 약수 이렇게 쓸까? 그 다음에 조건 Q를 뭐라고 쓸까? 조건 Q를 뭐라 쓰지? 소수로 하자. 소수라고 쓸게요.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진리집합이라는 걸 구해봐라 라고 하면은 라지 P로서 1, 2, 4, 8 정도가 있을 것이다. 얘를 진리집합이라 하고, Q 같은 경우는 소수로서 2, 3, 5, 7 이 정도가 있을 겁니다.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배운 상태에서 not P, not Q 이렇게 표현하면은 얘네들은 다 8의 약수가 아니다가 되겠지. 그리고 not Q 같은 경우는 다 소수가 아니다가 되겠지. 이들은 본래 진리집합에 무슨 집합이랑 같다 그랬냐면 여집합이랑 같다라고 왼쪽에 설명을 드린 거죠. 여기 써보면 8의 약수 아닌 거 3, 5, 6, 7, 9, 10 이 정도고, 소수 아닌 거 1, 4, 6, 8, 9, 10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런 거지. 까지를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합집합이랑 교집합 얘기를 갖다가 가지고 올 건데, 내가 또 조건 명제를 쓰는 거야. 그냥 조건 P 또는 Q 그냥 이렇게 써버리면, 뉘앙스를 생각해봐. 저희 집합할 때 말씀드렸던 얘기예요. 이 또는은 정확히 무슨 집합이랑 같다 그랬지? 또는은 표현이 합집합이랑 같은 표현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한국말로 정리를 했었잖아. P 또는 Q 이러면은 집합으로 바꿨을 때 뭐가 돼버리냐면 P와 Q의 합집합이다 이렇게 인지를 할 겁니다. 그럼 얘랑 반대적으로 P 그리고 Q 이렇게 쓰면 다음에 무슨 집합일까? P와 Q의 교집합 이렇게 변환했을 거예요. 또는은 합치는 거고 그리고는 겹치는 거예요. 이 논리는 집합에서부터 나오던 얘기고 변하지 않는 논리입니다. 또는은 합집합이고 그리고는 교집합이야. 잘 기억해둬. 그럼 내가 이제 질문을 해볼게. 우리가 드모르간의 법칙 하나 가져와서 그럼 잘 이해해봐. P 합집합 Q가 있어. 얘는 제가 명제 표현으로 바꾸면 P 또는 Q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 그치? 그럼 제가 여기에다가 여집합을 쓰면은 얘를 뭐 하겠다는 거야? 부정하겠다는 거죠. 잘 들어야 돼. 집중 좀 해봐. 여집합을 쓰면 부정을 하겠다는 거잖아. 그럼 봐봐. 얘들아 이거 여집합 풀면 각각의 여집합의 드모르간의 법칙으로서 이렇게 바뀌지. 그럼 얘 명제의 문장을 바꿔볼게. P의 여집합은 not P 맞니? Q의 여집합은 not Q 맞니? 그리고 교집합은 한국말로 변환하면 또는이야 그리고요. 그리고 이렇게지. 그래서 저희가 주목할 부분은 뭐냐면 이게 이렇게 변환된다라는 거야. P 또는 Q라는 것을 부정하면은 각각의 자리를 부정하시고 또는이 뭐로 바뀐다? 그리고로 바뀐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할 수 있겠니? 그러면 드모르간의 법칙에서 우리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아? P 교집합 Q의 여집합을 걸면은 얘 같은 경우는 P 여랑 Q 여를 합치는 거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교집합 그리고가 있었는데 그리고를 부정하면 합집합으로 바뀌기 때문에 또는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 부정이랑 합집합, 교집합 관련해서 표현들을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정리를 하자면 또는은 앞으로 합집합을 생각한다. 그리고는 교집합을 생각한다. 그런데 이들은 서로 어떤 관계에 놓여있다라는 거냐면 서로 부정 관계에 놓여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되시겠죠? 또는은 합집합이고 그리고는 교집합인데 이들은 서로 부정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
여러분들 여집합을 하면 뭐였죠? 안 변했잖아. 그럼 얘를 명제에서 당연히 하나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어떤 조건을 부정한 다음에 다시 부정하면 어떻게 될까? 안 변하겠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다 집합에서부터 나오는 얘기고요. 필수 예제를 풀기 전에 한번 140페이지를 다시 와서 천천히 4번, 5번 자리를 읽어봅니다. 말씀드렸던 얘기들이 문장 잘 서술돼 있으니까 4번, 5번 자리 잘 읽어봐. 잠 깨라. 뭔가 수학적인 얘기들이 나와 있는 것 같진 않아. 143페이지로 와서 예제 3번을 풀어보면은 뭔가 설명은 되게 많았으나 그냥 왠지 쉽게 잘 풀릴 거거든. 필수 예제 3번 143페이지로 와서 해봐. 일단 문장 하나, 방정식 하나 나와 있죠. 해본다. 조건 P에 해당하는 진리집합을 구해보면 소수는 2가 있고 3이 있고 5가 있고요. 조건 Q에 해당하는 방정식의 해를 찾으시면 되겠죠. 방정식의 해는 3과 4가 되겠지. 자, 1번. 얘는 이제 P를 부정해라 이런 거죠. P의 여집합을 찾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2, 3, 5를 제외한 1이 있고 4가 있고 6이 있다 이렇게. P 또는 Q라는 걸 보시면 이제부터 P랑 Q의 합집합을 찾아라 이런 명령이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였어요. P랑 Q랑 합치시면 2 있고 3 있고 4 있고 5 있죠. 간단하지? 얘가 보면 또 이제 익숙한 표현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not P라는 것은 P의 여집합이 됩니다. 그리고는 교집합입니다. 그리고 Q가 이렇게 있죠. 뭐로 바꿔 쓰시면 될까? Q, 차집합, P로 변환해서 보시면 되겠죠. 집합으로부터 계속 나오던 거고 이건 엄청 자주 나올 거야 문제에서도. Q에서 P의 원소를 날려주시면 돼요. 여기에서 P에 해당하는 3이 날라가시면 되는 거니까 얘는 4가 이렇게 나오겠지. 밑에 지금 저희가 문장이랑 방정식 했으니까 부등식 하나 합시다. 3-2번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이제 부등식은 배울 대로 배웠기 때문에 어색하진 않을 것 같은데 해볼게. 자, 낫 P, P를 부정하겠습니다. 아, 근데 혹시 이거 부정하면 어떻게 될까? 각각을 부정하면 돼. 마사 이하를 부정하면 마이너스 4보다 크다. 또는 어떻게 된다면 그리고라고 되는 거니까 한 번에 엮어서 가면 되겠죠. 6보다 크다를 부정하면 6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부정이야. 수직선상에서 당연한 얘기지. 제가 P 가지고 좀 더 자세히 보면은 P가 마이너스 4 이하다 또는 6보다 크다잖아. 얘를 부정하면 당연히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부정이겠죠. 자, 그 다음에 Q는 이제 그대로 쓰시면 되니까 이제 씁시다. 낫 P 또는 Q야. 그러니까 얘랑 합치란 얘기야. 합쳐쓰란 얘기야. 헷갈리면 수직선을 가져와. 합쳐쓸게. 마이너스 4부터 6이 있어요. 또는 Q야. Q는 1부터 7 이하니까 1부터 7 이하. 또는이니까 합집합으로서 합쳤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된다라고 써야 돼요. 답은 마이너스 4부터 7 이하다 이렇게 쓰셔야 돼요. 또는은 합치는 거야. 알겠지? 자, 제가 끝낼 수는 없으니까 자, 다음 얘기도 합시다. 144페이지로 옵니다. 자,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조금씩 확장합니다. 다음 얘기 조금만 얘기하고 또 쉬었다 갈 건데 나 좀 보자. 이제 명제를 어떻게 쓸 거냐면 봐봐. 봐야 돼. 자, 명제 P이면 Q이다 라는 표현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하겠습니다. 저게 이제 뭐냐 이런 거야. 예를 또 들면서 가자. 계속적으로 문장으로 좀 이해를 해봐. 질문할게. 4의 배수이면 2의 배수이다. 이런 문장을 썼다고 칩시다. 4의 배수이면 2의 배수이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저희가 P이면 Q이다 라고 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이거에 대한 진입 판정을 할 수 있습니까?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이거 일단은 왠지 참인 것 같지. 그쵸? 자, 그 다음에 이렇게도 써보자. 2의 배수이면 4의 배수이다. 참일까? 거짓일까? 얘는 거짓이지. F라고 쓰죠. 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저희가 P면 Q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질문을 해볼 건데 저희가 이제 중요하게 따져야 되는 건 뭐냐면 이것이 왜 참이었는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집합의 관점으로 설명하는 게 중요하거든. 왜 참이었을까 하고 보니까 잘 들어봐. 여러분들 4의 배수는 일반적으로 4, 8, 12 이따위로 흘러가지요. 2의 배수는요 2, 4, 6, 8 이따위로 흘러가는 거 맞니? 자, 이들 사이에 뭐가 존재하냐면 포함관계라는 게 존재하지 않을까? 누가 누구를 포함할까? 2의 배수가 4의 배수를 포함하지. 자, 얘가 이 집합이 얘를 포함하기 때문에 이 문장이 참이에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여기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여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모든 4의 배수들이 다 2의 배수이기 때문에 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자, 가장 중요한 말을 지금 쓸 거야. 명제 P이면 Q이다 라는 것을 앞으로 이렇게 쓸 거예요. 화살표로. 명제 P이면 Q이다를 다음과 같이 기호로 표현할 건데, 자, 얘가 참이다 라고 하면 이들에 해당하는 진리집합 P와 Q를 가지고 왔을 때 누가 누구를 포함해야 된다는 얘기일까? 오른쪽에 왼쪽을 포함해야 된다는 얘기야. P이면 Q이다가 참이고 싶어. 4의 배수이면 2의 배수이다가 참이 되고 싶으면 오른쪽에 있는 Q라는 집단이 P라는 진리집합에 포함해야 된다. 자, 요 관계가 성립한답니다. 자,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해. 명제 P면 Q이다가 성립하려면 집합 사이 포함 관계가 다음과 같다. 모양적으로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이렇게 감싼 형태로 포함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고 책에 써있긴 하겠지만 이거 한 번만 더 쓰자. 자, 이게 그냥 끝이거든. 이해가 잘 안 되면 이 구조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당연한 얘기니까. 명제 P면 Q이라는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문제 풀 때도 집합을 훨씬 더 많이 쓰니까 중요도 인지하시고 가장 중요해. 다음 두 번째 예시로 썼던 나봐. 2의 배수이면 4의 배수이다 라고 하는 것은 틀린 명제였잖아. 거짓인 명제였죠. 자, 이거는 왜 틀렸냐 하고 보니까 2의 배수들 중에 4의 배수가 아닌 것들이 있지. 몇 개만 얘기해볼까? 10, 14 기타 등등 2의 배수들 중에서 4의 배수가 아닌 애들이 있잖아. 이런 애들을 저희가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명제가 거짓이다 그 이유를 밝혀주는 이 하나하나의 원소들을 앞으로 반례라고 명칭하겠습니다. 반례라고 부를게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명제 P이면 Q이다가 나왔을 때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이하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읽어봐. 143페이지. 앞에 있는 P를 가정, 뒤에 있는 Q를 결론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멍 때리라는 게 아니라 잘 읽어보라는 얘기였는데, 그럼 이제 여기 단원에서 키워드가 되는 건 뭐냐면요. 아니, 내용적으로는 이게 다야.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어떤 게 어려워질 수 있냐면, 일단은 여기 있는 이 P면 Q이다라는 문장 자체에다가 복잡한 수식들을 넣고 그거에 대한 참고짓을 따지기 어렵게끔 출제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 지금이야 처음 배우는 거니까 복잡한 사태는 이실되긴 어렵겠지만, 예를 들면 그냥 이런 겁니다. 잘 봐. x의 제곱이 1이면 x는 1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방정식 관련해서 낼 수 있거든. 맞을까? 틀릴까?
대곱한 게 1이면 x가 1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지요. 자, 왜 그러냐면은 두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어. 일단 첫 번째, 발레라는 걸 잡을 수 있어. 발레로서 뭐가 존재할까?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틀린 문장이다. 두 번째, 집합의 포함 관계로서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과 1이 해당하고 얘는 그냥 1이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얘가 이렇게 포함하기 때문에 이 관계가 잘 안 맞죠. 자, 이렇게 포함 관계로 설명할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자, 똑같이 x의 집 x가 1이면 x의 제곱은 1이다. 다음 같이 썼다고 칩시다. 이건 맞을까 틀릴까? 자, 이건 일단 맞는 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걸 일단 느낌적으로 문장으로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은 이게 사실 다야. 여러분들의 감각이 좀 중요하고 한국어 실력이 좀 중요하거든요. 넘어가봐. 필수 예제 4번. 자, 세 개 다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풀어봐. 셋 다 일단 수학적인 실력이 막 필요한 것 같진 않고요. 그냥 문장을 읽어내는 감각, 감 정도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은 그래. 얘가 0이다라는 건 x가 1 또는 2가 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맞을까 틀릴까? 틀렸다라는 거지. 정확하게 1을 가지고 뭐라 얘기하느냐면 1이 바로 단예다 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집합상 얘는 지금 진리집합이 1과 2고 얘는 2인데 포함 관계가 지금 화살표가 1로 갔는데 얘가 포함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거야. 이번엔 맞아 틀려? 둘 다 양수면 곱이 양수다. 이거 너무 지나가던 초등학생 되겠다. 그쵸? 이건 맞지? 3의 배수면 1 더하면 짝수니? 아니지. 뭐 예를 들어서 6이라는 것은 3의 배수지만 여기에 1을 더하시면 7이 되고 얘는 홀수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불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6 같은 거를 다시 얘기하지만 R얘라고 이야기를 하겠다. 밑에 있는 거 하나만 더 해보자. 4-2번. 여기 내용들이 나중 가면은 굉장히 헤비해질 겁니다. 지금 좀 가벼운 것들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니 앉았어? 해보자. 얘들아 4의 배수이면 2의 배수다. 맞니? 틀리니? 소수면 홀수인가? 아니야.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어? 왜 안 되냐 물어보면 2라는 반례가 존재하죠. 근데요? 얘는 맞아 틀려? 합이 정수고 곱이 정수면 각각이 정수다. 틀려요?
예시 같은 거 잡을 수 있어?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루트 마이너스 루트 이런 게 있다 해봐. 그러면 합도 정수고 곱도 정수지만 각각이 정수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요. 그러면 이런 발레를 찾는 능력은 내가 너네한테 전달해 줄 수 있는 건 딱히 없어. 니네가 피지컬이 좀 있어야 돼. 열심히 연습하시면 되겠죠. 자, 얘는 어때요? 제곱이 x제곱 빼기 1이 0이다. 그럼 x가 풀마 1이라는 건데, 자, 얘도 그냥 x가 풀마 1이잖아. 그럼 얘면 얘다라는 거지 맞겠지? 그럼 이제 필수 예제 5번이 별표 엉망이야. 얘도 마찬가지고요. 시험에 안 나오면 저를 고소하셔도 되고요. 이거 진짜 무조건 나오거든. 저희가 부등식 할 때부터 나왔던 그 등호 쓰기 포함한다라고 했을 때 집합에도 있었죠. 수직선에 찍어가지고 뭐 대소관계가 어떻게 될 거냐, 정수가 몇 개냐, 자, 요 내용에 대해 연상돼서 안다 보면 되고요. 예제 5번을 풀면서 당신들이 느껴봅시다. 진짜 엄청 중요하다. 얘 이렇게 하면 돼. 나 좀 봐봐. 일단은 부등식으로서 조건 두 개가 나와 있어요. 이제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P면 Q이다가 참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시는 게 가장 간편하면 집합상 집합 P와 집합 Q의 호함 관계가 이렇다 변환하시면 돼요. 얘는 이렇게 돌려 풉니다. 원래는 아까 설명을 드렸고 모양은 이렇게 화살 반대로 감싸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나와 있는 게 하필이면 부등식이기 때문에 자, 얘들은 그냥 수직선에 갖다 올려주시면 된다고요. 자, 올려봅시다. 자, P부터 찍을게. P는 1보다 작다야. 자, Q가 P를 포함해야 되거든. 현재 얘 Q는 왜 이렇게 써 있는 거야? 얘잖아. 3 플러스 A보다 작다잖아. 그럼 얘가 얘를 포함하려면 3 플러스 A가 이 자리에 있어야 포함이 되겠죠. 자, 이런 구도야. 할 수 있겠니? 그럼 수직선상 대소관계는 이렇게 잡힐 거고 한 진짜 거짓말하고 100번은 한 거 같은데 빨간색이 하얀색을 포함해야 돼. 붙여 안 붙여? 붙여야 되죠. 둘 다 깜꾸니까. 지금 얘는 2보다 크거나 같다 된다. 자, 요 얘기는 시험에 반드시 하나 나옵니다. 쉽게 나올 때. 5-3번에서 당신들 해본다. 시작. 뭐야? 아니 마이너스잖아. 5-3번 하자. 뭐 하고 쉴 테니까 힘내서 해봐.
해봅시다. 뭔가 부등식, 부등식, 부등식 그리고 P면 Q이다 꼬라지가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잡을 건 그냥 포함 관계 하나란 얘기야. P가 Q를 포함해야 되고 R이 P를 포함해야 된다는 얘기야. 한 줄로 엮어 쓸 수 있겠지. Q가 P에 포함돼야 되고 P는 R에 포함돼야 된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얘를 수직선상에 잘 찍어주시면 되니까 제가 P부터 찍어볼게요. P 하얀색으로 찍자.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또는이니까 넘어가서 3, 2, 3이다. 얘가 지금 P에 해당하는 영역이야. 그 다음에 Q가 A부터 1인데 A부터 1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돼 있거든. 자, 그럼 어떨 수 있어? A부터 1이 이 자리에 들어오는 거 말이 안 되지. 왜냐면 1이 3보다 작은 수니까 반드시 포함되려면 여기 안짝으로 기어 들어와야 되겠죠. 저희가 A부터 1이라는 게 이 자리에 걸려있으면 된다가 일단 첫 번째 해석이고 얘가 Q가 되겠지. 그 다음에 R이 P를 포함하라 되어 있습니다. B보다 크거나 같다가 이 하얀색 P를 다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B는 이 자리에 생겨서 이렇게 전체를 다 아우는 형태가 저를 포함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범위는 등호 붙일만 붙일 다 뭐 해도 돼. 다 붙여도 되죠. 즉 B의 최대값 마이너스 2고요. A의 최소값도 마이너스 2니까 이들을 곱하면 답은 4가 된다라는 거. 자, 얘도 간단한 형태고 여러분들이 지금 약간 공포심 좀 느끼셔야 되는 건 뭐냐면 자,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배우신 모든 부등식의 형태 뭐 예를 들면 이제 2차 부등식 같은 게 있겠죠? 또는 절대값 부등식이 나올 수도 있고 절대값 2개짜리 나올 수도 있고 배웠던 모든 부등식은 다 나올 수 있겠다. 나중에 학기 들어가면 문제 풀면 연습할 거고 10분 쉬었다 가겠습니다.